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미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지 원장님 어떠십니까? 저랑 두 번째인데 너무 좋습니다. 조직생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는데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어제 시장 좀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들 모두 다 1% 넘게 올랐는데요. 다우가 플러스 1.57%, S&P 500 1.96%, 나스닥 2.43%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긴 했지만 한 0.64% 정도 오르면서 반도체 쪽은 좀 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11개의 업종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5.53% 가장 크게 올랐는데 어제 그 메타가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네, 상무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13.93% 오르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랐고 IT나 자유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 섹터들이 2% 넘게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에서 구글하고 그 메타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메타의 상승률이 크게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금리 쪽도 잠깐 보시면은 10년물이 7bp 올랐습니다. 3.52%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12bp 오르면서 다시 4% 위로 올라갔는데 4.07%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가 조금 올랐습니다. 배럴당 74.8달러, 천연가스도 한 2% 넘게 오르면서 한 2.4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비트코인이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29,6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GDP 얘기하면서 GDP 나우하고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하고의 괴리가 좀 크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GDP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그 각종 GDP의 세부 사항은 조금 슬로우하게 나오면서 GDP 물가는 또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빅테크 쪽 동향 간단하게 보시면은 대체로 다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도 한 2.8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3.2%, 구글도 실적 발표를 했고 3.74% 올랐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다 4%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나 넷플릭스도 1%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은 19개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일라이릴리라든지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 IT 쪽에서도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이나 헬스케어나 소비재 쪽 이런 종목들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대형주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시장이 시총 큰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다 보면은 잘 빠지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은 오늘 실적을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 정도 장중에는 올랐고 시간 외로 또 실적 발표하자마자 한 10% 내외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약보합 정도의 그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GDP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2.5%가 컨센서스였는데 그걸 1.1%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가 한 2% 정도였었는데요. 이번에 1분기 GDP 속보치가 1.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GDP가 좀 약하게 나왔고 시장에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했다 뭐 이런 좀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진 1번 보시면 GDP 추이이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이번 1분기 1.1%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진 2번 보시면은 세부 내용인데 가장 왼쪽에 빨간색이 이번에 1.1%고요. 빨간색으로 박스 쳐 놓은 것이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onsumer spending, 소비 지출이라든지 수출 그리고 페더럴 가버먼트 스펜딩에서 정부 지출 이렇게 해서 지출 쪽은 양호했습니다. 다만 우측에 하우징 인베스트먼트
임포츠랑 그리고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 이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택 투자나 수입 그리고 재고 투자 이런 투자 관련한 쪽이 부진하면서 이번에 네, GDP 속보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컨슈머 스펜딩 쪽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2.7%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2.7% 나왔는데 컨센이 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컨센 네. 대비 좀 낮은 그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GDP 물가가 얼마가 나왔죠? GDP 물가 1.1%. 네, 1.1% 예. 나왔죠. 네. 그것도 역시 컨센 대비 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GDP 성장률이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좀 많이 나왔어도 GDP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실질을 아마 끌어내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PC가 GDP의 한 항목인데 PC 물가가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고요. 이 PC 물가 여기에 이제 GDP 물가가 PC 물가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이게 좀 높게 나오면서 아마 PC 쪽에 지금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약간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GDP 나우 하는 데가 어느 연준이었죠? 애틀랜타입니다. 애틀랜타 네. 연준인데 연준 내에 몇 개 그 리서치 기관이 있어가지고 주요 매크로 지표를 추정하는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GDP 나우를 GDP를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준이 있고요. 예. 물가를 추정하는 클리블랜드 연준,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추정하는 뉴욕 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정부기관이고 네.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좀 계속 팔로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림 3번은 또 세부 내용의 QOQ 추이인데요. 예. 사진 4번을 보시면은 제가 음영 표시로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글씨를 처리해 놨습니다. 여기 가장 왼쪽을 라인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라인 2번을 보시면은 이게 PC입니다. 이게 그 GDP 세부 내용의 항목별 기여율인데 앞서서 그 소비 쪽 이쪽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라인 2번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보시면은 지난 4분기에 0.7% 정도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2.48%를 기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굿즈와 서비스가 있는데 굿즈가 1.45 그리고 서비스가 1.03%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 쪽은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인 26번 보시면은 이게 그 투자 쪽입니다. 요게 GDP에서 마이너스 2.34%의 하락을 기여를 했고요. 또 아래에서 Change in Private Inventory 라인 40번인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2.26% 이렇게 하락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되겠습니다. 2번이 이제 GDP 세부 내용이 이제 기여율이 되는 거죠. Contribution to 예, real 그렇습니다. GDP니까 네. 그게 소비 쪽에서 2.48%,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GDP QOQ의 증가율로 보면은 소비 쪽이 3.7%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진 5번에서 보시면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GDP 전망치를 해줬는데 이번에 1.1이 나왔고요. 다음에는 아주 낮은 한 자릿수 정도 한 0.3 정도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 4분기에는 다시 소폭 올라왔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GDP가 한 0.9%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궁진님, 페드에서 올해 GDP 연간 성장률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컨센으로요? 페드에서 프로젝션을 하잖아요. 예. 지난 3월에 한 거가 낮은 낮은 되게 숫자인데 낮았던 것 같은데 0.4%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예. 이렇게 그 GDP가 실제로 낮게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서의 연간 GDP 증가율도 좀 기존에 1.1%였는데 이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진 6번에서는 이제 PC 추이입니다. 상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C가 이 표를 보시면 PC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GDP 지표를 보고 총평을 해보면은 PC는 다시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예. 높은 물가랑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가 좀 숫자가 약하게 나왔는데 이번 GDP는 거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같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도 올라가고 PC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침체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망치를 보면은 향후에 GDP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비도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5월달 다음 주인데요. 25bp 인상 확률을 한 57% 정도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GDP가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GDP를 보면서 실질 GDP는 잘 시장 컨센을 네. 하회하고 또 GDP 물가는 시장 컨센을 상회하면서 물가는 높아지고 그 성장률은 좀 더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연준 의장이 지난 3월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연착륙으로 가는 패스웨이라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희망을 줬었는데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3프로 방송에서 패스웨이를 갖다가 좁은 길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거 맞게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를 보면은 앞뒤 맥락으로 봐서 그 패스웨이가 이제 길, 경로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쓸 수도 있는데 앞뒤 맥락으로 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질문하신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GDP 관련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징 종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가 어제 3.74% 상승을 했고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를 했고 EPS는 1.62달러 나오면서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지만 EPS는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이 회사의 그 매출 총이익률 GPM은 79%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기존보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회사의 비만 치료제가 있거든요. 마운자로인데 그 중에서도 티제파타이드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 효능이 한 14kg에서 15kg, 17개월 정도 동안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이런 두 회사가 거의 시장을 다 갖고 있어서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2.8%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회사의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실적은 되게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총 이익률은 38%,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5% 정도가 나왔는데 회사의 그 사업부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팅 쪽이 한 5.8빌리언, 데이터 센터랑 AI가 한 3.7빌리언, 그리고 네트워크 이쪽도 한 1.5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대체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멘트 쪽에서 보시면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고 칩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PC 시장이 연간 한 3억대 수준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매출액 이게 다음 분기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11.5빌리언에서 12.5빌리언 봤는데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네. 조금 좋게 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PC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거로 봐가지고 칩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근거를 갖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약간은 이번에 바텀을 찍고 아웃하지 않나 바텀 아웃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들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6.28%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한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988밀리언 정도 YOY로 7% 감소했고요. EPS는 1센트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컨센 하회, EPS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1일 활성 사용자가 한 3.83억 명 정도 되는데 컨센서스가 3.84억 명이고요. 그리고 이용자당 매출이 있는데 이게 2.58달러, 컨센서스가 2.63달러인데 요거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액을 한 1.04 빌리언 정도 봤는데 YOY로 6%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1.1빌리언이었는데 이것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안 나왔고 가이던스도 컨센을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낮아진 컨센조차도 하회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가이던스도 역시 좀 안 좋으면서 좀 질이 낮은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존 주가가 한 4.6%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 실적 발표 내용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실적 발표한 이후에 10%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이 딱 나왔을 때는 얼핏 보면은 그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자세히 뜯어보니까 약간 이제 AWS가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그쪽의 성장률이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쪽하고 AWS 쪽하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실적 발표부터 숫자를 한번 뜯어보면은요. 매출이 127.36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이 124.7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조금 상회를 했고요. YOY로 9.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환율 제거 시에는 11%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 영향은 좀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정상화되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북미가 11%, 해외가 1%, 그리고 AWS가 16%가 증가한 것도 됐는데 AWS가 나온 김에 한번 보면은요. 제일 밑에 단에 제가 AWS라고 따로 표기해 놓은 차트 두 개가 있는데 분기별 매출 증가율하고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이익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18년부터 2018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높았던 구간이 한 45%. 제일 처음에는 기저효과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매출 증가율이 높아지다가 2020년에 한 28%, 20%대 후반 가다가 팬데믹 때 급격히 높아지면서 2021년 12월 4분기에는 39.5%를 기록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내리막을 타면서 이번에 15.8%, 16%의 매출 증가율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YOY 증가율인데 지난번에 마소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 전체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이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양강 구도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약간 그로스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분기별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YOY 그로스가 한때 역시 2021년, 22년 말초 이렇게 보면은 한 50% 이상 이렇게 YOY 그로스가 이익이 그 정도 증가하다가 이번에 YOY 그로스가 마이너스 21%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결국
그 아마존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리테일하고 AWS인데 리테일 쪽에서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주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세그먼트는 이 그 AWS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AWS 쪽에 매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그리고 이익 증가율도 둔화되면은 사실은 전사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이 약간 좀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위에 그 오퍼레이팅 마진 쪽에서 보면은 한때 30% 이상을 계속 유지했던 오퍼레이팅 마진이 이번에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연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다르게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의 매출 증가율 그리고 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의 둔화가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 절대 액수 자체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의 둔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값이 좀 슬로우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크게 리테일하고 AWS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하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 스토어하고 피지컬 스토어 그리고 서스 파티 셀러 서비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애드버타이징, AWS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쪽에서 YOY 증가율은 없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피지컬 스토어에서 6.6%의 증가율을 보였고 서드 파티라는 건 이제 삼자 판매 네. 그 수수료, 커미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한 18%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 네. 구독 관련된 서비스에서 15% 그리고 애드버타이징에서 16%.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밑에 표에 가장 오른쪽 표를 보면은 YOY 증가율을 보면은 큰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데가 의미 있게 보이고 있는 데가 이제 애드버타이징하고 AWS인데 애드버타이징도 상당히 이 회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YOY로 보면은 21%가 늘었긴 하지만은 QOQ로 보면은 약간 좀 밋밋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AWS는 그 계속 이제 분기별로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 살짝 분기별 증가율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 보시면 4.77 빌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3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북미 쪽하고 북미 쪽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지난 22년 그 1Q를 보면은 그 노스 아메리카 쪽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인컴이 마이너스 1.6 빌리언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약 898 밀리언으로 흑자로 전환해서 이 부분이 한 2빌리언 이상의 영향을 주었었고요. 그리고 해외 쪽 보시면은 해외 쪽은 여전히 좀 적자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2빌리언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AW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팅 인컴은 작년 1분기에 6.5빌리언 했다가 이번에 이제 5.1빌리언으로 이익이 줄었는데 한 21% 줄어서 이 부분이 이게 계속 될지 아니면 턴어라운드 할지에 대해서 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7%가 나왔는데 컨센이 2.4%였어요. 아까 이제 컨센으로 그 영업이익 잡아놓은 게 3.0빌리언이었잖아요. 4.77빌리언으로 나오면서 이익률도
3.7%로 수적으로는 상당히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가이던스를 보면은 EQ의 가이던스를 127빌리언에서 133빌리언으로 줬거든요. 이게 컨센이 130.1빌리언인데 대충 한 중간값 정도가 컨센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이 2.0빌리언에서 5.5빌리언으로 줬는데 컨센이 4.74빌리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땐 컨센이랑 가이던스 준 거랑은 큰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코멘트는 AWS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장은 지속되는데 성장률 자체가 둔화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광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머신러닝에 투자해서 고객들이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강한 로열티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수익원 중에서 애드버타이징 서비스의 애드버타이징 서비스가 두각을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마저도 조금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조금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테일 쪽은 이번에 선방했고 AWS 쪽은 둔화의 모습이 관찰된다. 그리고 향후 이 리테일 쪽하고 AWS 쪽에서 얼마나 AWS의 그 이번에 이제 둔화된 모습들이 턴어라운드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의 의지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증가율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하겠지만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다시 여기서 돌려가지고 예전의 증가율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추정 자체가 되게 좀 어렵고 주가 흐름도 리비안이라는 또 자회사를 좀 끼고 있어서 순익단에서 이전에 보면은 굉장히 출렁거렸는데 이번에 보면은 순익이 3.17빌리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컨센이 2.2빌리언으로 잡혀있는데 리비안이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한 9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가가 높을 때는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 분기 순이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이미 베이스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주가가 뭐 올해도 한 연초 대비로 한 30% 정도 빠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율은 한 17%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평가손실이 마이너스 0.5빌리언이 났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만 하더라도 고점에서 빠지는 시기였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7.6빌리언 정도의 영향을 주었었대요. 그러면은 순익단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제거하고 보면은요. 지금 순익이 3.17에서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면은 0.5빌리언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럼 대충 한 3.7빌리언 정도 되잖아요. 작년 순이익이 마이너스 3.8빌리언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8빌리언에 마이너스 7.6빌리언의 리비안의 평가손실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거하면은 역시 한 3.8빌리언이 나와요. 그러면은 작년의 순이익이나 올해의 순이익이나 리비안이라는 이런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아마존을 보실 때 특히 바텀라인에서 지금은 뭐 영향력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밸류에이션 쪽 보면은 지금 포워드
PER로 38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장 PER이 높았을 때가 한 이전에 2000년, 2010년 이렇게 고속 성장할 때는 엄청난 PER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최근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한 80배 이상, 80배 정도가 PER 밴드 상단이었고요. 그 밑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 38배에서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38배라는 밸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PBR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앞으로 이제 탑라인에서 네. 북미라든지 해외 쪽에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AWS에서의 매출 증가율, 수익성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요 부분이 얼마나 전사의 이익 기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예. AWS에 좀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AI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매년 AWS가 YY로 막 30% 넘게씩 성장을 예. 하고 있었던 사업부였기 때문에 좀 이쪽 부분에 둔화가 좀 된 게 아쉬운데 혹시 AI 관련한 아마존은 그런 건 딱히 없었네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있었는데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제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자세하게 적진 않은데 이 머신러닝 투자가 예. 결국은 AI랑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험하셨을 텐데 이를테면 아마존에 가입을 해서 제가 어떤 책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와 유사한 책들이 제 메일박스에 와 있는 경우가 많고 바로 이제 결제도 원클릭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정말 누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충동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그 회사 내부에서도 그 AWS의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가져갔던 어떤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높은 영업이익률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예. 밤에 또 중요한 PC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예. 네, 숫자만 말씀드리면 예. PC가 헤드라인으로 4.1% 예. 그리고 지난 2월달이 5%였는데 한 0.9% 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어 PC가 생각보다 잘 안 꺾입니다. YY로 4.6% 이었고 지난 2월달도 4.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ECI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동 고용 노동 비용 지수. 네, 비용 지수인데 네. 요게 한 1.1% 지난번보다도 한 1% 정도 0.1% 포인트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PC 발표되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니까 화요일 날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되는 PC하고 코어 PC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 네.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상당한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FOMC 바로 전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지루하고 건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아내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